동아일보 김순덕 칼럼도 상당히 재미있게 예. 오늘 이제 아침에 화제가 됐었던 것 같은데 뭐 긴 칼럼이니까 전체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네네. 요약을 딱 해서 드리면 네. 지금 민주당에는 제왕적 대표 이재명이 있다. 네. 그런데 이 이재명이라는 제왕을 바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현재는 강 위원이라는 사람이다. 네. 강 위원은 누구냐? 2022년 대선 후보 시절에 정진상이 정진상이 그때 캠프에 있었고. 예,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그다음에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요. 그건 이제 후에 된 거고요. 그렇죠. 민주당이고. 네네네. 그다음에 정진상이 있었고 김용. 김용이 있었고 예. 그다음에 한 명이 강 위원이었다. 즉 이재명 대선 후보를 둘러싸고 3인방이 있었는데 그 셋 중에 하나는 지금 감옥에 있는 정진상, 또 하나도 감옥에 있는 김용. 그다음에 감옥이 아니라 사식을 지금 밖에서 먹고 있는 강 위원 이 3명이었다. 네. 2명은 지금 감옥에 가지 않았. 지금 둘 다 고속으로 나왔죠. 이제 나왔나요? 정진상이는. 예. 그러네요. 예. 그렇지만 지금 재판을 받고 그렇죠. 있고 재판 받지 않고 있는 거는 신분이죠. 지금 강 위원이란 말입니다. 네. 강 위원은 그럼 누구냐? 97년 선반 기능공을 경찰 뿌락질하고 몰아서 때려 죽인 사건 이석 치사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건이었을 때 이 사건을 일으킨 한총련 의장으로 유명한 운동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민주당의 공식 조직은 아니죠. 혁신회의라고 있죠. 예, 뭐라 그러죠? 비선 조직이라고. 당회 합니다. 조직. 네. 그러니까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사실상 필요도 없었던 혁신위원회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민주혁신위원회라고 하는 게 네. 8월 달에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고 하는 게 8월에 만들어져 가지고 네. 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이제 공동대표가 강 의원인데 네. 지금 전국적으로 네. 뭐 9월 달에는 더민주 서울혁신회의, 네. 더민주 강원혁신회의, 네. 전남혁신회의 이런 식으로 지방에서 외곽 네.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 그걸 이게 원외 조직이다 보니까 네. 그동안 다들 제대로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이름이 저렇게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고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세요? 민주당 내의 조직 같지 않으세요? 마치 그렇습니다, 진짜. 네, 저도 처음에는 저 조직이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이 공식 출범시킨 조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외곽 조직이에요. 예, 원외 조직이라고 네. 불리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 예. 김순덕 칼럼니스트는 여기에서 민주당 이재명을 다음번 대선 후보로 밀어 올리고 네. 그다음에 이를테면 경기 동부연합 이런 사람들이 대거 내년 총선에서 들어가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가 네. 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 뭘 정하면 이재명이 그대로 따른답니다. 네. 대표적인 게 강서구청장 후보. 네. 그러니까 가장 민감한 시간에 여기도 더민주 그 회의였거든요. 그 사람이. 예, 네. 저 소속이었대요. 네. 진교훈 맞아요. 후보를 진교훈이. 더민주 혁신회의에서 네. 정하니까 네. 그 사람이 후보가 되더라. 네. 그리고 또 더민주 혁신회의에서 예. 그 뭐 내각 총사퇴, 예. 내각 총사퇴하라 그 결의를 하니까 바로 다음 날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뭐 고발사주 의혹 받는 손준성 검사나 네. 그리고 또 뭐 이정섭 차장 당시 이제 네. 수원지검 차장 2차장 네. 이거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 발의를 할 거를 혁신회의가 의결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민주당이 네. 또 따르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이 조선비즈 기사에 따르면 어느 정도 위세냐면 네.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런답니다. 우리들이 탄핵안을 발의하겠다, 의결을 하겠다. 그걸 해달라고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에게 이메일 및 전화를 돌려서 찬반을 묻겠다. 아, 그리고 답변 내역과 명단을 공개한다. 공개하겠다. 네. 답변이 없으면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유추를 해보면 이런 거죠. 이재명 대표는 우리 당은 화합이 중요합니다. 수박들 뭐 깬다고 그런 짓 하지 마세요라고 좋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수적으로 움직이는 더민주혁신회의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당을 장악하면서 반대할 사람들 겨냥해 갖고 찍어 누르게 하고 이 네.
쫙 그 이재명 중심의 정말 이재명 제왕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밑바닥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총선 국면이 있기 때문에 그 국면에서는 결국은 비명계는 몰아내고 그 자리에 뽑힌 자리에 누구를 넣을 거냐. 이 사람들끼리 이제 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은 이수봉 그 민생경제연구원 원장이 해줬던 얘기도 사실 이 맥락입니다. 예. 거의 이거에 부합하는 네.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혁신회의가 네. 공천 플랫폼 역할을 했다라는 지구가 이 강서구청장이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여기 조선비즈 기사에 따르면 진계훈 전 경찰청 차장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전략 공천 과정에서 네. 혁신위가 일종의 주선자 역할을 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공개석상에 처음 등장한 것이 네. 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1차 전국 대회였기 때문이다. 저희가 사실 그랬지 않습니까? 진교훈 처음에 강서구청장 이름도 잘 입에 맞습니다. 안 올라왔는데 그렇죠. 반대로 국민의힘 김태호는 훨씬 입에 알려진 인물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 진교훈을 당선을 시키잖아요. 네. 이걸 보면서 근데 요거가 이제 더불어서 이제 우리 이제 지금 정세를 읽을 수 있는 또 이제 중요한 칼럼 뭐 사실 이 김수덕 칼럼에서 예. 지적한 부분들은 저희 방송에서도 사실은 비슷하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예. 오늘은 이제 아침 예. 이제 양상훈 칼럼, 양상훈 주필이 쓴 칼럼을 보면은 제목이 피의자 당선시켜 면죄부 주는 성급한 법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사법 리스크가 크다는 거는 뭐 아마 멍멍이라고 동네 강아지한테 물어봐도 이재명 대표의 다 사법 알죠. 리스크도 알고 있니? 멍멍. 네. 멍멍멍 압니다. 이러고 대답을 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사법 정의는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정의가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처음에 감옥 걱정을 하던 이재명 대표는 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다음번 대선 후보로까지 지금 나올 작정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그쵸. 지금 쫙 퍼져 있지 않습니까? 재판 지연이 되고 네. 있으니까요. 네. 뭐 판사들이 계속 재판 연기 충분히 해주고 있고 네. 그러니까 뭐 총선 때까지 그러니까 네. 총선을 만약에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네. 장담하는데 총선 민주당이 이기면 대선 때까지 이재명 재판 안 끝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칼럼에서도 지금 지적을 하는 게 일단 이번 돌아오는 총선에 조국이 나오겠다고 하고 있어요. 송영길 나오겠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난번 총선을 생각을 해보면 지난번 총선도 마찬가지였죠. 황운하. 거의. 예. 황운하 씨도 이게 사실 선거 조작이면 엄청 선거 개입은 큰 중죄인데 지금 황운하 씨도 지난번 의원 되고 나서 재판이 계속 미뤄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울산시장 선거 네. 개입인데 그다음에 최강욱도 4년 만에 맞습니다. 지금 답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게 또 윤미향 이런 사람들 계속 지금 재판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양상훈 칼럼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 총선에 만약에 민주당이 큰 승리를 하게 되면 재판부에서 누가 용기를 내서 재판을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겠느냐. 그러면은 결국은 이 민주당은 봐라. 우리는 국민이 이미 무죄라고 심판을 해줬다라고 주장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조국 전 장관이 네. 얘기한 거 똑같습니다. 그것도 김어준 방송에 나왔었죠. 네. 비법률적 방식으로 네. 명예회복을 해보겠다라고 네. 한 거를 네. 조국만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네. 일단 대표적으로 이재명이 그렇게 하고 이재명 네. 대표가 추구한 게 그거고 지금 뭐 김남국, 네. 송영길 전부 네. 다 그거 하고 있는 거죠. 다들 피의자들이에요. 그렇습니다. 피의자 정당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피의자 이제 총선 후보 시대가 활짝 열렸는데 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민주당이나 진보 좌파 쪽에서는 네. 어떻게 스크럼을 짜고 있냐 하면은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없던 일로 만들어버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내년 총선에 이 사람들이 후보로 나오게 되면 당신 지금 피의자 신분이잖아. 당신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 당신 지금 1심에서 유죄 나왔잖아. 라는 게 분명히 논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고 있냐면은 검찰을 무력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검찰 무력화의 방안으로 대대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은 일단 1번 한동훈 탄핵을 하고 싶은데 하면은 역풍 맞을 것 같으니까 일단 한동훈은 째려보기만 하고 잠깐 놔두고 검찰을 네. 계속 악마화 시키는 네. 거죠. 그리고 악마화 또 정치 검찰화 이거를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재명이 받고 있는 혐의 이거 아닙니다. 가짜 뉴스예요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고. 그렇습니다. 네. 얘들이라고 하면 이 피의자들이 그 하는 수법인 것 같아요. 네. 피의자 신분으로 일단 당선이 되고 자기들이 세력이 된다면은 그 다음에는 아마도 재판을 뭐 충분히 딜레이 시킬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설사 확정적인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무슨 수법이 있느냐? 사면을 받으면 돼요. 맞습니다. 이재명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다음에 대통령이 되면은 이 사람들도 한꺼번에 사면을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피의자들이 정치권으로 계속 들어오는 건데 이 뭡니까? 아까 저 얘기했던 강의원, 네. 정진상, 네. 그리고 김용 이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 자체가 피의자들이에요. 맞습니다. 피의자들. 네. 강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석 사건, 치사 사건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정진상, 김용 이 사람들도 다 피의자들이고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렇죠. 그러면 자기들 한 명 한 명이 다 사법 네. 리스크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률 체계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불법, 비법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하는 의지로 똘똘 그런데 뭉친 거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내년 총선을 일종의 신분 세탁 기회로 삼겠다 그렇죠. 네. 하는 겁니다. 그거를 예를 들어 한동훈 네.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봐줄 수 있겠습니까? Justice, Minister of Justice잖아요. 그거를 정의가 봐주면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거를 봐주면은 한동훈이 탄핵이 돼야 돼요 정말. 그러니까요. 정의가 아닙니다. 네. 대표적인 게 제가 지금 오늘 찾다가 강의원 말고요. 네. 그 한 명 찾아낸 인물이 있습니다. 이 정의찬. 네. 지금 이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에서 이름이 안 나옵니다. 이 사람은. 정의찬이라고 있는데 지금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 공동대표인 강의원이 한총련 의장하고 있을 때 정의찬은 네. 남총련 의장이었어요. 자, 남총련에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경기동부 연합하고 이재명 대표 옆 측근으로 들어간 정진상입니다. 네. 이 정의찬은 한총련 의장이었던 강의원은 이석 사건의 피의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남총련에서 있었던 그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남청년 간부 6명과 함께 전남대 학생 행세를 했던 25세 이종권 씨를 1997년에 프락치라고 물어서 고문 두드려 패서 죽였어요. 네. 그 유명한 사건이에요. 예, 그 실제 그 사건의 피해자였고 네. 6년형을 살았습니다. 네. 그리고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 이번에 공천 받아요. 공천 받는다고요? 예, 그 정의찬 이재명 당대표 특보입니다. 현재 이재명의 당대표 특보고 예. 해남 완도 진도 지역구에 아. 출마 의사를 밝히고 최근에 출판 기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범죄 경력 조회하면 안 나옵니다. 왜요? 사면 받았어요. 그러면 안 나와요? 예.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은 이재명 대표 시절에 네. 경기도 네. 수원 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 사무총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언론에서 이걸 알고 네.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 이종건 씨 치사 사건의 네. 핵심 피의자였고 만기 네. 출소한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왜 하필 이재명 대표 본인도 피의자지만 네. 강의원, 김용, 정진상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야, 새로운 인물 정의찬. 예. 사람 때려 죽인 정의찬. 피의자들만 득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 피의자들이 자기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신분 세탁해서 네. 자기들 권력 잡고 떵떵거리고 좀 살아보자고 네. 하는 수단으로 이재명을 네. 선택한 거 아닌가. 그렇죠. 결국 이 선거의 본질은 네. 이재명 다음 총선은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다시 한번 대선 후보가 돼야 되는 거가 있고 그 위한 수단으로 이번 총선의 본질은 정말 온갖 피해자들이 다 네. 나서서 네. 자기들이 당선이 되어야지만 네. 되는 거예요. 전과자 전성시대네. 전과자 전성시대입니다. 네. 전과자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네. 총선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총선의 본질이 참. 우리는 총선은 못 나가겠다. 전과가 없어갖고 그자. 전과가 없어서. 아니 그러니까 왜 이재명 야. 대표 주위에는 전부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저것도 학생운동하면서 이랬던 네. 폭행치사 사건이고 이러니까 네. 다 살인사건이 아닌 건가요? 그렇죠.
기이하게 그렇게 된 사람들은 나중에 심지어 막 민주화 유공 있다고 막 그러고 떠벌리고 다닌다니까요. 네, 주위에서 후배들한테 맨날 가리키고 나는 민주화를 위해 투신했다 그러고. 그 지난번 네. 이수봉 선생이 나와서 했던 네. 말 하나하나가 네. 무시무시한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언제 또 이수봉 선생을 좀 모셔갖고 정말 이런 구조에 대해서 또 한 번 또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